참외밭 끝자락에서 들려온 작은 울음소리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나, 목에 철사가. 이런 덫은 본 적이 없는데 고의로 놓은 것 같아. 참외가 자꾸 없어져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증거 남기지 말랬지? 덫은 왜 그렇게 깔았노? 보기가 모든 증거를 다 보여줬어요. 이 강아지가 우리 증인입니다. 다들 살자고 한 일 아니냐? 요즘 농사로는 못 산다고. 남의 것 훔쳐서 살자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낸다. 작은 발 하나가 큰 마음을 깨웠습니다. 보기가 가져온 진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024년 8월 새벽 5시 30분 경상북도 성주군 어느 작은 마을의 참외밭이었습니다. 노란 참외들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탐스럽게 익어가는 계절이었죠. 만호와 정옥 부부는 이른 새벽부터 밭일을 나왔어요. 75세 만호 할아버지는 베이지색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계셨고 72세 정옥 할머니는 보라색 체크 블라우스에 단정하게 빗은 회색 파마 머리가 인상적이었어요. 40년 넘게 이 땅을 일궈온 노부부였습니다. 거친 손, 굽은 허리 하지만 여전히 야무진 발걸음으로 새벽밭을 향했죠.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안개가 자욱했어요. 멀리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소리 안 들리나? 저기서 뭔가. 그 소리는 강아지 울음소리였어요. 하지만 평범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목이 조이는 듯한, 숨이 막히는 듯한 절규였거든요. 두 사람은 서둘러 소리나는 쪽으로 향했어요. 참외밭 끝자락, 폐타이어가 여러 개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폐타이어 옆에서 어머, 저게 뭐예요? 크림색 털을 가진 작은 진돗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끔찍했습니다. 목에는 철사로 만든 이상한 덫이 목줄처럼 감겨 있었고 왼쪽 앞발은 또 다른 철사 덫에 꽉 끼어 있었어요. 강아지는 몸을 비틀며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 하고 있었지만 움직일수록 철사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찌 된 기고. 가만 있어라, 가만 있어. 만호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겁에 질린 강아지는 더욱 몸부림쳤습니다. 기잉, 기잉, 으르르. 아가야, 우리가 도와줄게. 무서워하지 마라. 정옥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강아지가 조금씩 진정됐어요. 만호 할아버지는 집에서 가져온 공구함에서 벤치를 꺼냈습니다. 조심조심. 더 다치면 안 되는데. 철사를 자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강아지가 조금만 움직여도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었거든요. 10분 정도 씨름한 끝에 드디어 목에 철사가 풀렸습니다. 아, 다행이다. 숨통이 트였네. 하지만 앞발의 덫은 더 복잡했어요. 미음자 형태로 생긴 이상한 철사 구조물이었는데 일반적인 쥐덫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덫은 본 적이 없는데? 누가 만든 기고? 정옥 할머니가 물을 떠와서 강아지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씻겨줬어요. 다행히 생각보다 상처는 깊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요. 강아지는 점점 두 사람을 믿기 시작했어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정옥 할머니의 손을 하찼습니다. 여보, 이 덫 좀 이상하지 않나? 왜요? 우리 마을에서 쓰는 쥐덫이나 멧돼지 덫하고 완전 다르다, 아이가. 이런 건 농협에서도 안 파는데. 만호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베테랑이었어요. 각종 농기구와 덫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말이다. 이 위치가 이상해. 쥐덫이면 농작물 근처에 놔야 하는데 여기는 폐타이어 여바이가. 그럼 누가 왜? 모르겠다. 근데 분명한 건 고의로 놓은 것 같다는 기야.
강아지를 품에 안은 정옥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폐타이어 뒤쪽으로 희미한 발자국 흔적이 보였습니다. 여기 누군가 자주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요? 맞다. 길도 나 있고. 근데 여기가 뭐하러 올 때가 있나?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아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 목줄도 없고 아마 길 잃은 개인 것 같은데. 근데 참 신기하다.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우는 것 같았어. 강아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폐타이어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으르르, 으르르. 왜 그러지? 뭔가 경계하는 것 같은데. 강아지는 계속 폐타이어 뒤쪽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마치 그곳에 뭔가 위험한 것이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강아지가 마을의 어두운 비밀을 직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중요한 증인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참외밭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아침이었지만 두 노인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자. 이 아이 치료부터 해야겠어. 그래요. 그리고 이 덧일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참외밭은 여전히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구석이 자꾸만 시커멓게 보였어요. 거기서 울음소리가 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만호와 정옥 부부는 다친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참외밭에서 10분 정도 걸어야 하는 작은 농가였어요.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금방 도착한다. 정옥 할머니가 강아지를 달래며 걸었습니다. 강아지는 이상하게도 울음을 그쳤어요. 마치 두 사람을 완전히 믿는다는 듯이 말이에요. 작은 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소박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고추와 깻잎이 널려 말라가고 있었고 현관 앞에는 농사용 장화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여보, 응급처치용품 어디 뒀더라? 안방 서랍에 있어요. 제가 가져올게요. 집안은 더욱 정겨웠습니다. 낡은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고 오래된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검은 장판 위에는 작은 밥상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정옥 할머니가 강아지를 부엌 옆 평상에 눕혔어요. 다행히 상처는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습니다. 소독약 발라주고 거즈로 감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이의 주인이 누굴까? 목걸이나 인식표도 없고. 강아지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가만히 있었어요. 마치 이 집이 안전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워낙 얌전하네. 이름이 뭘까? 글쎄요. 일단 복이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구해준 게 복이니까. 복이라는 이름을 들은 강아지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마음에 든다는 표시 같았습니다. 치료가 끝나자 정옥 할머니가 우유와 닭가슴살을 갖다 줬어요. 복이는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하다. 우리를 완전히 믿고 있어. 그러게요. 보통 경계를 하는데. 이때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옥이 언니, 계세요? 순떡이 목소리네. 들어와요. 마을 이웃인 순떡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항상 마을 소식에 밝았습니다. 언니, 오늘 새벽에 밭 나가셨다면서요? 혹시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순덕 아주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우리 마을 참외가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네. 도둑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더 이상해요. 상자는 그대로 있는데 개수가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30개들이 상자에 25개만 들어있고 만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서 요즘 농협에서 무게 재검하자고 하는구나. 맞아요. 근데 이게 한두 집이 아니에요. 벌써 7집에서 똑같은 일이 생겼다고. 정옥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7집이나요? 그럼 누가? 그게 문제예요. 도둑이면 아예 가져가지. 왜 몇 개씩만 빼가는지. 마치 들키지 않으려고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순덕 아주머니가 보기를 보더니 놀랐어요. 어머, 이 강아지는 어디서 왔어요? 아, 오늘 새벽에 덫에 걸린 걸 구해줬어요. 덫이요? 어디서요? 만호 할아버지가 패타이어 더미 이야기를 했어요. 순덕 아주머니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 패타이어 더미. 요즘 이상해요. 왜요? 밤에 그쪽으로 사람이 오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던데요. 민수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네. 근데 낮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폐타이어만 쌓여 있죠. 이때 보기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문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으르르. 왜 그러지?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대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정옥 할머니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누구였을까요? 글쎄요. 요즘 마을이 뭔가 불안해요. 순덕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하면 참외 없어지는 거 외부 도둑짓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마을 사람 중에 누군가가. 설마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요? 창고 문은 멀쩡하고 CCTV도 없는 곳만 골라서 마치 우리 마을을 훤히 아는 사람 같아요. 정옥 할머니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리가. 우리 마을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이에요. 벌써 피해액이 수백만 원은 될 거예요. 만호 할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장님이 마을 회의한다고 했구나. 네. 오늘 저녁 7시에 마을회관에서요. 꼭 오세요. 순덕 아주머니가 일어서려는데 보기가 또 으르렁거렸어요. 이번에는 창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 뭔가 계속 경계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신기해요. 순덕 아주머니가 나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여보, 혹시 보기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슨 말이에요? 덫에 걸린 곳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경계하고 마치 누군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보기는 여전히 창문 쪽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정옥 할머니에게 와서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아이고, 우리 보기. 무서우니? 이상해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마을회관에서 회의가 있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야죠? 그래야죠. 보기는 어떻게 하지? 집에 두고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문 잠그고. 하지만 보기는 두 사람이 나가려 하자 불안해했어요. 마치 혼자 있기 싫다는 듯이요. 그럼 데리고 갈까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괜찮을 것 같아요. 얌전하잖아요. 결국 보기를 데리고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마을은 어둠에 쌓였어요. 오늘 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보기는 그것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작은 몸을 바짝 긴장시킨 채 어둠 속을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마을회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둥글게 앉아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보기는 만호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조용히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서 오세요, 만호 형님, 정옥 형수님. 이장 이정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참외 도난건 때문에 모였다고 하던데 심각한가요? 그럼요. 벌써 7집이 피해를 봤어요.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리에 앉자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피해를 본 농가들이 하나씩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희 집은 상자당 5개씩 없어졌어요. 우리는 3개씩인데 포장이 그대로라서 처음엔 몰랐죠. 정말 교묘해요. 마치 전문가가 한 것 같아요. 이때 40대 중반의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부녀의 간사 미정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약국에서 일하다 보니 이런 일들 많이 봤거든요. 미정은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좀도둑들이 요즘 늘고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 짖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 안 할 거예요. 서로 다 아는 사이인데요. 미정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미정을 보더니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으르르. 강아지가 왜 그러지? 정옥 할머니가 보기를 달랬습니다. 미안해요. 낯선 사람 많아서 그런가 봐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강아지는 어디서? 오늘 새벽에 덫에 걸린 걸 구해줬어요. 미정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가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덫이요? 어디서요? 폐타이어 더미 근처에서요. 아주 이상한 덫이었어요. 아, 그거요? 요즘 산짐승들이 내려와서 농작물 해치니까 누군가 막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미정이 자연스럽게 설명했지만 만호 할아버지는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덫은 산짐승용이 아니었는데요. 아무래도 잘못 설치했나 봐요. 요즘 인터넷에서 사서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때 30대 후반의 건장한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청년회장 태수였어요. 여러분, 저는 다른 해결책을 제안하고 싶어요. 모든 시선이 태수에게 집중됐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요즘 워낙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CCTV요? 네. 제가 농자재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제품으로 저렴하게 설치해 드릴 수 있어요. 태수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창고는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당연하죠. 우리 마을 일인데요. 하지만 보기는 태수를 보더니 더욱 심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으르르르. 와랄. 어머, 왜 이러지? 보기가 갑자기 지저대자 회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어요. 죄송해요. 밖에 데리고 나갈게요. 정옥 할머니가 보기를 안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보기는 계속 태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평소에는 얌전한데.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물들이 가끔 그래요. 별거 아닐 거예요. 잠시 후 정옥 할머니가 보기를 달래고 들어왔어요.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그럼 CCTV 설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마을 공동으로 하면 그리 많이 안 들어요. 제가 할인해 드릴게요. 미정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CCTV 있으면 외지 도둑들도 못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의견을 냈습니다. CCTV도 좋지만 혹시 우리 중에 설마요. 그런 말씀 마세요. 미정이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 안 해요. 서로 믿고 살아야죠.
태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의심부터 하면 마을 공동체가 무너져요. 하지만 보기는 여전히 둘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특히 태수 쪽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미정이 정옥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강아지 치료는 잘 되고 있어요? 네, 다행히 상처가 심하지 않아서요. 혹시 약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약국에서 일하니까 좋은 걸로 구해드릴게요. 고마워요. 미정이 친절하게 구급약을 건네줬습니다. 이거 바르면 금세 나을 거예요. 태수도 다가왔습니다. 혹시 사료나 용품 필요하면 제 창고에 있어요. 농자재뿐만 아니라 애완동물 용품도 많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보기는 두 사람이 가까이 올 때마다 긴장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보기가 좀 이상하지 않았나? 그러게요. 미정 씨나 태수 씨한테만 그러더라고요. 동물들이 가끔 사람을 가려보기도 한다던데. 설마 그분들이 뭐? 모르겠어. 하지만 보기 반응이 신경 쓰이네. 집에 도착해서도 보기는 불안해했어요. 자꾸 창문 쪽을 보며 경계했습니다. 괜찮아, 보가. 이제 안전해.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보기는 더욱 예민해졌어요. 밤 12시쯤 보기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문 쪽을 보며 낮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 왜 그러지? 만호 할아버지가 일어나 창문을 봤습니다. 멀리 폐타이어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보, 저기 봐요. 뭐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보기는 더욱 심하게 짖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마을에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기만이 그 진실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친절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감춰진 어둠을 작은 강아지의 예리한 본능이 꿰뚫어보고 있었던 거죠. 보기의 짖음소리에 잠을 깬 만호 할아버지는 창문 너머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폐타이어 쪽에서 움직이던 불빛은 잠시 후 사라졌어요. 이상하네. 이 시간에 누가 저기를? 보기는 여전히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을 바짝 긴장시킨 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더욱 큰 소동에 휩싸였습니다. 큰일 났어요. 어제 밤에도 또 당했어요. 순덕 아주머니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이번엔 세 집이나 동시에요. 민수네, 영호네, 그리고 철수네까지. 정옥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세 집이나요? 어떻게 한 번에? 그것도 어제 회의 있던 날 밤에요. 정말 뻔뻔해요. 만호 할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기가 짖던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혹시 몇 시쯤 일어난 일인지 알아요? 민수 아버지 말로는 밤 12시경이라던데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만호 할아버지는 보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보기는 마치 자신의 경고를 이해해달라는 듯 할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마을은 완전히 뒤숭숭해졌습니다. 피해 농가들이 모여서 웅성거렸고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이제 정말 한계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CCTV라도 빨리 설치해야겠어요. 이때 태수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피해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요. 태수 씨, CCTV 설치 언제쯤 가능해요?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태수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기만은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몸을 경직시켰어요. 저녁이 되자 만호 할아버지는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밤에 보기랑 함께 나가볼까 해요. 웬일이에요?
위험해요. 보기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정확히 맞췄잖아요. 정옥 할머니는 걱정스러웠지만 남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럼 조심해요. 핸드폰 가져가고요. 밤 11시쯤 만호 할아버지는 보기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보기는 즉시 폐타이어 쪽으로 향했어요. 역시 저쪽이구나. 달빛이 희미한 밤이었습니다. 보기는 코를 킁킁거리며 신중하게 앞서 걸었어요. 폐타이어 쪽에 가까워지자 보기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만호 할아버지를 돌아보며 조용히 하라는 듯 눈을 깜빡였어요. 뭐가 있나? 조용히 다가가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닐하우스 뒤쪽에서 누군가 대화하고 있었어요. 만호 할아버지는 보기와 함께 폐타이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증거 남기지 말랬지. 덫은 왜 그렇게 깔았노?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내가 언제 깔았다 했노? 그냥 산짐승 막으려고 한 기라고.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산짐승? 그런 식으로 깔면 어찌 되겠노? 강아지가 걸리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윗선에서 모른다 아이가. 윗선? 만호 할아버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고 했지? 내일부터는 정말 안 해요. 알겠다 아이가. 근데 이장님 말씀으로는. 이장님? 만호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쉿! 소리 좀 작게 해요. 들키면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더 가까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보기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으르르. 뭐야, 뭔 소리지? 누구 있나? 두 사람이 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만호 할아버지는 보기를 품에 꽉 안고 숨을 죽였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 강아지 아닐까? 오늘 낮에 본. 설마요. 집에 있을 텐데.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둘러 자리를 떠난 것 같았어요. 만호 할아버지는 한참을 더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보기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호 할아버지의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여자 목소리는 분명 미정 씨였어. 남자는 태수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이장님까지? 보기는 계속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정옥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보기가 계속 맞추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더 지켜봐야겠어요. 성급하게 행동하면 위험할 수도 있고. 다음 날 아침 마을 방송이 울렸습니다. 마을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요즘 참외 도난 사건으로 모두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의심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이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언비어 말라고? 만호 할아버지가 의아해했습니다. 아직 누구도 마을 사람들을 의심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뭔가 미리 차단하려는 것 같은데. 보기는 방송 소리를 들으며 불안해했어요. 꼬리를 바짝 세우고 문 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미정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강아지 약 잘 발랐어요? 네, 고마워요. 미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만호 할아버지는 어젯밤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혹시 어젯밤에 밖에 나가신 적 있어요? 미정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젯밤요? 왜요? 아, 그냥.
누군가 밖에서 돌아다니는 걸 본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집에만 있었어요. 만호 할아버지는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그렇구나. 요즘 워낙 물하잖아요. 조심하세요. 미정이 나간 후 보기가 그녀가 앉았던 자리를 킁킁거렸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기도 뭔가 느끼고 있어요. 마을에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보기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고 이제 그 진실을 따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미정이 다녀간 후 며칠간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특히 밤이 되면 폐타이어 더미 쪽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보가, 또 뭔가 보이니? 보기는 만호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랑 흔들었어요. 마치 함께 가자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낯선 남자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성환이라고 합니다. 성환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농사를 배우려고 하는데 이 동네에 빈 땅이 있다고 해서요. 아, 그러시구나. 어디서 오셨어요? 강남에서 회사 다니다가 귀농하기로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성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보기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계했는데 성환에게는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강아지가 사람을 잘 따르네요. 평소에는 낯선 사람 경계하는데 신기하네요. 성환이 보기를 쓰다듬자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혹시 이 동네에 무슨 일 있었나요? 오는 길에 사람들 표정이 안 좋던데. 만호 할아버지가 참에 도난 사건을 설명해 줬습니다. 아, 그런 일이. 참 안 됐네요. 성환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경찰에는 신고 안 하셨어요? 증거가 없어서요. 그냥 몇 개씩 없어지니까. 그럼 범인이 따로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성환의 말에 정옥 할머니가 놀랐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 제가 도시에서 보안업체 일도 했거든요. 이런 사건들 보면 패턴이 있어요. 성환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부 도둑이면 많이 가져가는데 조금씩만 가져간다는 건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내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호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환의 말이 자신의 의심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어르신, 혹시 강아지가 특별히 경계하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그걸? 동물들이 사람보다 예민하거든요. 특히 위험한 사람을 잘 알아봐요. 보기가 성환을 올려다보며 짧게 짖었어요. 마치 맞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은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있어서요. 만호 할아버지는 성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덫에 걸린 보기를 구한 일부터 밤중에 들은 대화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성환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이거 생각보다 큰 일일 수도 있어요. 왜요?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성환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실은 저도 이 일 때문에 온 거예요. 네. 저는 피해 농가들이 고용한 민간 감시원입니다. 정옥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감시원이요? 네. 이런 사건이 여러 마을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하러 온 거예요. 성환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소량씩 지속적으로, 그리고 내부 사람이 관여돼 있죠. 그럼 정말, 네, 보기가 맞았어요. 이 강아지 정말 똑똑하네요. 보기는 성환의 말을 알아듣는 듯 자랑스럽게 가슴을 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보기가 가리키는 곳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봐야겠어요. 성화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보기야, 어디가 수상한지 보여줄래? 보기는 즉시 일어나서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뒤돌아서 성환을 바라봤습니다. 따라가 보자고 하는 것 같네요. 네 사람은 보기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보기는 주저없이 폐타이어 더미로 향했어요. 여기가 첫 번째 지점이군요. 성환이 폐타이어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보세요. 폐타이어 뒤쪽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플라스틱 끈 조각들이 여러 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참외 상자 포장끈이에요. 정말요? 네. 그런데 왜 여기에? 성환이 더 자세히 조사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르신들, 이 폐타이어 더미 속이 비어 있어요. 뭐라고요? 폐타이어를 조금 치우자 그 안에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빈 참외 상자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여기가 임시 보관소였구나. 정옥 할머니가 놀라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보기야, 다른 곳도 보여줄래? 보기는 이번에는 배수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흐르는 곳이었는데 요즘 가뭄으로 말라 있었어요. 여기는 왜 오는 걸까? 성환이 배수로를 따라 걸어가자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 길, 태수 씨 창고로 연결되네요. 정말요? 그리고 배수로 바닥에 수레바퀴 자국이 있어요. 성환은 계속 기록했습니다. 운반 경로로 사용한 것 같네요. 배수로를 따라가면 들키지 않으니까. 보기는 또 다른 곳을 가리켰어요. 미정네 집 뒷마당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뭘 보여주려는 걸까? 뒷마당 한 구석에 작은 창고가 있었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저기 뭔가 있네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저울과 포장 도구들이었어요. 분류 작업을 여기서 하는 것 같네요. 성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조직적이에요. 보관, 운반, 분류까지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정말 미정 씨와 태수 씨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때 보기가 갑자기 긴장했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의외의 장소에서 이들을 발견하고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새로운 성환 씨와 마을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만호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보기는 왜 데리고 산책시키는 거예요? 태수는 보기를 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보기는 그를 보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보기가 또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성환이 일부러 물었습니다. 글쎄요. 동물들이 가끔 그래요. 태수는 얼른 자리를 떠났지만 뒤돌아서 몇 번 이들을 쳐다봤어요. 어르신들, 이제 확실해진 것 같아요. 성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기가 모든 증거를 다 보여줬어요. 이 강아지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보기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속에 큰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떠난 후 성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들이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정황 증거뿐이거든요. 보기는 여전히 태수가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작은 몸에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일기예보에서 폭우 온다고 했는데
정옥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성환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비가 오면 숨겨진 증거들이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밤 10시쯤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슬보슬하더니 점점 새져서 폭우가 됐습니다. 정말 많이 오네요.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보기는 불안해하며 만호 할아버지 곁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자정이 넘어서자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성환이 일어났어요. 어르신들, 나가볼까요? 이 비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배수로가 넘치면서 증거들이 떠내려올 거예요. 네 사람은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보기도 함께였어요. 배수로는 빗물로 가득 차서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살에 섞여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저기 봐요. 성환이 손전등을 비추자 물속에서 플라스틱 끈들이 보였습니다. 참외 상자 포장끈이에요. 정말이네요. 더 자세히 보니 바코드가 적힌 작은 조각들도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이거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해요. 바코드로 언제, 어느 농가 것인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성환이 비닐봉지에 증거들을 수거했습니다. 보기야, 다른 곳도 확인해 볼까? 보기는 비에 젖었지만 꿋꿋하게 앞장서서 걸었어요. 이번에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사랑방이요? 거기는 왜? 모르겠어요. 보기가 가자고 하네요. 사랑방은 마을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이었어요. 평소에는 이장과 몇몇 사람들이 관리했습니다. 보기는 사랑방 뒷문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문 앞에서 계속 킁킁거렸습니다. 여기서 냄새를 맡고 있네요. 문이 잠겨 있는데. 성환이 문을 살펴봤습니다. 자물쇠가 고장났네요. 비 때문에 녹슨 것 같아요. 문을 열자 안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빈 참외 상자들이 쌓여 있고 포장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구석에 있는 장부였습니다. 빗물이 새어 들어와서 일부가 젖어 있었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리베이트 장부예요. 장부에는 날짜별로 참외 개수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이장 20%, 미정 30%, 태수 50%. 이렇게 나눠 가졌네요. 정말 조직적으로 했구나. 이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돌아보니 태수와 미정이 서 있었어요. 둘 다 비에 젖은 채로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어. 휴대폰 내놔. 태수가 성환에게 달려들었어요. 증거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그 순간 보기가 태수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어요. 아, 이놈아. 뭐가? 태수가 보기를 발로 차려고 했지만 보기는 놓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겁에 질려서 울기 시작했어요. 살려달라. 제발 살려달라. 미정아, 입 다물어. 안 돼요. 더 이상 못해요. 미정이 무너지며 말했습니다. 나도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원한 게 아니었다고요. 뭐라고 하는 거야? 태수가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성환이 모든 장면을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었거든요. 어르신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기다려. 협상하자. 태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해결하면 안 될까? 돈으로. 협상은 무슨, 당신들이 한 짓을 봐요. 만호 할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몇 달간 마을 사람들 속이고 도둑질하고. 도둑질이 아니야. 그냥 조금씩? 조금씩이면 도둑질이 아니라고?
정옥 할머니도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미정이 더욱 심하게 울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빚 때문이면 뭘 해도 된다고. 보기는 여전히 태수를 놓지 않고 있었어요. 작은 몸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놈 때문에 일이 커졌어. 태수가 보기에게 화를 냈지만 보기는 더욱 꽉 물었어요. 성환이 경찰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일이 있어서요. 안 돼. 끊어. 태수가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만호 할아버지가 막아섰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빗소리 속에서 벌어진 대치 상황. 진실이 모두 드러난 이 순간 마을의 평화를 깨뜨린 사람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내일도 누군가는 당하고 또 당합니다. 이제 끝까지 가봐야죠. 보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몸으로 큰 악을 붙잡고 있었어요. 마을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경찰에 신고하려는 성환의 모습을 본 태수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빗속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어요. 뭐 하는 거냐, 이것들아. 이장 이정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분노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장님, 미정이 구원자를 본 듯 울며 소리쳤습니다. 이장님, 어떻게 하죠? 다 들켰어요. 입 다물어, 이년아. 이정표가 미정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상황이 노출된 후였어요. 성환이 경찰과 통화를 마치고 이정표를 바라봤습니다. 이장님도 연루되신 거군요.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보기가 이정표를 보자마자 더욱 거세게 짖기 시작했어요. 와랄랄, 으르르. 이게 새끼가. 이정표가 보기에게 화를 냈지만 보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보기가 이장님을 제일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정옥 할머니가 의아해했습니다. 동물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잘 알아본다던데. 만호 할아버지의 말에 이정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때 보기가 갑자기 이정표의 바지를 물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저게 뭐지? 성환이 주워보니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에는 참외즙이 묻어 있었어요. 이거 참외 당액 성분이 묻어 있네요. 설마. 성환이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천 조각 작업복 천이에요. 누군가의 작업복이 찢어진 것 같은데. 보기가 또 다른 것을 물고 왔어요. 이번에는 고무장갑이었습니다. 보가, 이것도 증거니? 고무장갑에는 지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참외 당액으로 끈적끈적했어요. 이장님, 이거 설명해 주세요. 성환이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하지만 보기가 당신 주머니에서 꺼낸 거예요. 이정표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미정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장님이 계획하신 거잖아요. 미정아, 입 다물라고. 안 돼요. 더 이상 못 속여요. 미정이 무너지며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이장님이 보조금 서류를 조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참외를 조금씩 빼돌리라고 시켰고요. 뭐라고? 만호 할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조작까지? 네. 농림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부풀려서 신청하고 그 차액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셨어요. 태수도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참외 도난 사건은 눈길을 돌리려는 거였어요. 보조금 조작이 들킬까봐. 어떻게 그런 일을. 정옥 할머니가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고 따랐는데. 이정표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다들 살자고 한 일 아니냐? 요즘 농사로는 못 산다고. 살자고요? 만호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의 것 훔쳐서 살자고요? 마을 사람들 속여서 살자고요? 그게 살기예요? 그냥 도둑질이죠. 성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오고 있어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안 돼. 협상하자. 이정표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내가 보상해줄게. 돈으로 해결하자. 돈으로요? 정옥 할머니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우리가 몇 달간 서로 의심하며 살았는데 그걸 돈으로 해결한다고요? 마을 공동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보기가 이정표 앞에 당당히 서서 짖었습니다. 와랄, 으르르, 마치 절대 용서 못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네요. 끝났다. 태수가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정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빚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정말 죄송해요.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들이 내렸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성환이 상황을 설명했고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리베이트 장부와 포장 도구들, 그리고 보기가 찾아낸 증거들입니다. 경찰이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네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잠깐, 난 억울하다. 이정표가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그런데 보기가 또 다른 곳으로 뛰어갔어요. 폐타이어 더미 쪽이었습니다. 보가, 또 뭔가 있니? 보기가 타이어 틈새에서 뭔가를 물어왔어요. 작은 USB였습니다. 이게 뭐지? 경찰이 USB를 확인해 보니 CCTV 영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도난 현장 영상들이네요. 영상에는 태수와 미정이 밤에 참외를 옮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정표 씨, 이제 변명할 수 없겠네요. 어떻게 이런 게. 이정표가 절망했습니다. 보기가 꼬리를 흔들며 성환에게 다가왔어요. 마치 잘했지?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보가, 정말 대단해. 성환이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없었으면 이 사건 못 풀었을 거야. 경찰이 세 사람을 연행해 갔습니다. 미정은 끝까지 울면서 사과했고 태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이정표만이 마지막까지 화를 내며 끌려갔습니다. 내가 이 마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빗속에서 벌어진 긴 밤이 끝났습니다. 진실이 모두 드러났고 정의가 구현됐어요. 이제 끝났네요. 성환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기 덕분이에요. 만호 할아버지가 보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보기가 진짜 영웅이네. 보기는 피곤한 듯 하품을 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똘망똘망했습니다. 마을의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가져온 빛이 모든 거짓을 몰아내고 있었어요. 작은 강아지 하나가 큰 마을을 구해낸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정표, 미정, 태수는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조작과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해 농가들에게는 배상금이 지급됐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네요. 성환이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만원의 집을 찾았습니다. 고마웠어요, 성환 씨. 당신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아니에요. 보기가 다 한 거예요. 보기는 성환의 무릎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상처도 완전히 나았고 털도 윤기가 흘렀습니다. 보가, 내가 없어도 할아버지, 할머니 잘 지켜야 해.
보기가 짧게 짖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성환이 떠난 후 마을은 새로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피해를 본 농가들이 모여서 참외 지킴이 벙가리를 만들었어요. 서로의 밭을 서로 지키자. 혼자서는 못 막아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도왔습니다. 이전보다 더 끈끈한 공동체가 됐어요. 보기는 자연스럽게 마을의 수호견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일과가 됐어요. 보가, 오늘도 순찰 나가니? 정옥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와랄. 보기는 기운차게 대답하고는 문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마을 사람들도 보기를 보면 반가워했습니다. 우리 영웅 보기. 덕분에 마을이 평화롭다.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어요. 이제 마을의 모든 사람이 보기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호와 정옥 부부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보기도 옆에서 사료를 먹고 있었어요. 여보, 보기 덕분에 우리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을 줄이야. 만호 할아버지가 보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뭘 큰 걸 한 줄 알았더니 큰 건 이놈이 했네. 맞아요. 보기가 길을 가리켰죠. 정옥 할머니가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도 따라간 거고요. 보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보기는 더 이상 밖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만호 할아버지 발치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이제 정말 안전하구나.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기가 도다니 모범 동물상을 받는다고 해요. 순덕 아주머니가 신나게 알려줬습니다. 정말요? 네. 신문에도 날 거래요. 마을을 구한 진돗개 보기 이렇게요. 하지만 보기는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자신의 일과인 마을 순찰에만 집중했습니다. 보기는 상 같은 거에 관심 없나 봐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 좋은 거겠죠. 어느 가을 오후 보기는 처음 구조됐던 폐타이어 더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작은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보기를 기념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보기야, 그때 일 기억나니? 정옥 할머니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보기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할머니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그때는 무서웠을 텐데. 우리를 얼마나 믿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보기가 우리를 선택한 것 같아요. 만호 할아버지도 함께 앉았습니다. 우연히 덫에 걸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였을지도요. 보기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참외밭을 바라봤어요. 노란 참외들이 여전히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보가, 내일도 우리랑 함께 있을 거지? 보기가 꼬리를 흔들며 짧게 짖었어요. 왈. 그 소리는 분명한 네 였습니다. 세 식구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보기는 뒤를 돌아보며 마을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은 후 보기는 현관 앞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마을의 수호견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보기 고생 많다. 만호 할아버지가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내일도 부탁해. 보기는 안심한 듯 눈을 감았어요. 작은 숨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복은 멀리서 오지 않았습니다. 참외밭 끝자락 작은 울음소리에서 시작됐어요. 누군가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 거기서 마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작은 발 하나가 큰 마음 하나를 깨웠다. 그게 복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 마음에도 복이 같은 작은 기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복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마을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작은 몸 안에 담긴 큰 사랑으로 오늘도 내일도 말이에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